여러분 안녕하세요. 맘돌이 더 새벽달이에요. 흰머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미정원에서 염색 좀 하고 지금 마트에 잠깐 들렸다가 집에 갈 건데요. 제가 아침마다 인스타에 아침에 호수공원 도는 그 장면을 올려요. 지금 한 달 넘게 된 것 같아요. 작년에는 블로그에 그렇게 운동 일지를 올렸는데 요즘에는 인스타가 더 쉽더라고요. Instantly upload 하기에 훨씬 더 최적화된, 그래서 제가 아침 피드로 항상 운동하는 그 동영상을 짤막하게 올리니까 어떤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어떻게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이렇게 6시에 호수공원도 도냐? 이 에너지의 원천이 궁금하다.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머리하러 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이 에너지의 원천은 무엇인가? 예전에 제가 김희애가 날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동영상에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거 링크를 제가 여기다 달게요.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대로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은 다른 버전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새벽 5시 반에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일찍 자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새벽 1시 정도에 잘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아들이 워낙에 늦게 자요. 올빼미족이라. 저는 아들을, 지금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을 아직도 재우고 있어요. 재운다는 표현은 좀 웃기지만 잠자기 전에 이제 시사 팟캐스트를 같이 들으면서 제가 마사지를 해줘요. 이 목 뒤랑 주로 어깨, 그리고 또 발 마사지 해주면서 이제 시사 토론을 해가면서 이제 잠이 들어요. 아니면 그날 뭐 학교에서 있었던 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책을 읽을 때도 있고. 어린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11시 정도 되면 육퇴 하시잖아요. 육아 퇴근.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아들이랑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다가 1시쯤 잠을 자는데 그래도 변함없이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요. 일어나서 운동화 끈을 메고 밖으로 나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7시까지는 돌아와야 돼요. 집으로. 저희 둘째가 워낙에 예민한 애고 칼같이 7시에 깨는 애거든요. 7시에 일어나자마자 밥 줘 이래요.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7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호수공원을 돌려면 적어도 5시 반에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들이 밥 차려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의 출근 시간, 그게 가장 강력한 동기고요. 또 두 번째는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40대 중반, 그러니까 45 되기까지는 살찌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지금처럼 이렇게 강렬하지가 않았어요. 워낙에 저희 집안이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그런 체질이긴 한데 그래도 뭐 엄청나게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그게 유지가 되는 거 있었어요. 그냥 소식만 하고 물론 가끔 폭식을 하고 뭐 술 한잔 마시면 완전 무너지긴 하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소식을 하기 때문에 운동을 딱히 안 해도 뭐 이렇게 돼지가 되지. 근데 40 중반, 그러니까 45세가 넘어가니까 정말 어마무시하게 살이 찌더라고요. 운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3년 전인가요? 첫 번째 책 내고 그때가 좀 피크였던 것 같아요. 엄청 쪘거든요. 그때의 모습을 찍은 동영상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사진도 있을 거고 잡지 인터뷰 이런 걸 하지 말았어야 돼. 그래서 그때의 모습을 보시면 아마 이게 동일 인물인가 싶을 정도로 살이 쪘어요. 지금보다 한 7kg는 쪘으니까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30대 중반이시라면 운동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운동 안 해도 날씬하고 건강한 몸이 유지가 되는 나이예요. 그 나이 때 그 호사를 누리세요. 근데 이제 40대 중반이 되고 50을 향해 가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도 운동을 해야겠구나. 내 몸매를 위해서 한다기보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자꾸 피곤해요. 기력이 떨어지고 피곤하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강력한 동기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드는 거, 노화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 그래서 쉽게 피곤하고 옆구리살, 허리살, 이 뱃살이 감당이 안 되게 찐다. 그게 두 번째 원천이고요. 세 번째 원천은 제가 백수라는 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도 썼지만 백수가 불안하고 힘든 건 소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루틴이 없어서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항상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서 동일한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죠. 그리고 또 일정 시간 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굉장히 정확한 루틴에 맞춰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인간이 덜 불안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철밥통 같은 그런 직장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이긴 하지만 평사원이고 임원이 아니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임시 직원인 임원이 아니고 그냥 평직원이라면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는 건 날마다 변함없는 루틴이 반복된다는 거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조금 더 덜 조급하고 불안한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뭐 날마다 뭐 독서를 한다거나 뭐 영어 공부를 한다거나 뭐 아침마다 동일한 시간에 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루틴이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벌써 10년 전인가요? 회사를 그만둔 지. 그 이후로는 주부였거나 학생이었거나 아니면 프리랜서였어요.
책을 내고 나서부터는 책을 쓰고 강연을 하는 프리랜서죠. 그러니까 불러주면 가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정해진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일을 하는 프리랜서의 경우는 루틴이 없으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날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일하는 루틴을 나만의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 회사 중에 첫 번째 코스가 저는 호수공원을 도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루틴을 정해놓으면 실천하기도 조금 편해요. 예를 들어서 저의 아침 루틴을 한번 살펴볼게요. 5시 반에 우선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우선 따뜻한 차를 마셔요. 그리고 제가 먹는 영양제가 있어요. 종합 비타민, 비타민 D, 칼슘. 그걸 먹어요. 그걸 먹다 보면 500ml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다 마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운동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러 나가는 시간이 보통 5시 50분? 뭐 5시 45분 그 정도 돼요. 그래서 호수공원 한 바퀴 돌고 한 5, 6km 정도 빠른 걸음으로 돌고 집에 돌아오면 7시예요. 그래서 7시면은 아들 밥을 해줘요. 그리고 7시 반에서 8시 사이는 스트레칭을 해요. 운동을 하면서 긴장된 그 몸을 좀 풀어주는 거죠.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듣습니다. 뉴스를 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들이 먹은 거 치우고 바로 꼬미 산책을 해요. 꼬미 산책을 이때 뒤로 미루면 저녁에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약속이 있거나 어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아예 루틴을 만들었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한다. 이거 한 다음에는 무엇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영양제 먹으면서 물 챙겨 먹기, 호수 돌기, 그리고 우리 꼬미 산책까지 요 3가지는 묶음으로 아침 9시가 되기 전에 다 끝내놓는. 그런 다음에 이제 9시 이후부터는 제가 이제 그날 짠 스케줄대로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의 루틴, 몇 시간, 6시부터 9시까지죠. 새벽 3시간의 루틴은 고정불변이에요. 어디 강연이 있든 뭐 약속이 있든 독서 모임이 있든 뭐든 항상 지켜줄 수 있는 루틴이에요. 이런 게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박사과정 듣는 것도 아니지만 뿌듯해요. 그리고 또 운동을 하니까 몸에 활력이 넘치잖아요. 땀을 흠뻑 흘리고 샤워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3번째 원천은 제가 백수라는 점, 그러니까 고정된 루틴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인위적으로나마 고정된 루틴을 목숨 걸고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 그 정도 되겠네요. 한 가지 추가해야 될 얘기가 생각나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나는 직장인이고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항상 정확한 루틴에 맞춰서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하고 조급해지고 약간 허탈한 느낌이 든다. 그런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건 직장에서 자기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소진되고 있다? 나의 능력이나 열정이나 이런 노력들이 소진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아마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루틴이라고 다 똑같은 루틴이 아니라 삶에 활력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루틴은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나에게 활력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루틴은 회사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만약에 나에게 맞다. 그리고 나는 회사에서 뭔가 새로운 걸 늘 배우고 그리고 자극을 받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성취감을 느낀다면 회사라는 강력한 루틴이 나에게 큰 활력을 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은 이제 나만의 루틴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루틴을 가지고 있는 회사원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간단한 예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출퇴근하는데 왕복 3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팟캐스트를 많이 들었어요. 영어 소리를 계속해서 들은 거죠. 아니면 책을 읽거나. 그래서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내가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끊임없이 저한테 넣어준 거죠. 출퇴근 지하철 안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강력한 루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새벽달님, 저는 45살은커녕 35인데도 엄청난 속도로 살이 찌고 있고 항상 피곤하고 짜증이 많다. 그러신 분은 45살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운동 강력 추천해요. 지금 운동하기 너무 좋은 계절이잖아요. 이제 11월 중순만 돼도 추워서 아마 호수공원을 걷는 그런 걷기 운동은 꿈도 못 꿀 호사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을 많이 즐기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나는 직장인이라 새벽에 운동하는 새벽달님이 너무 부럽다 그러신 분이 있다면 점심시간에 이용해도 되는데, 저는 회사 다닐 때 점심시간에 필라테스 끊어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그리고 샐러드로 점심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고, 아니면 퇴근하고 와서 집에서 저녁 먹고 늘어져 있지 말고 밥 먹고 나서 이제 배부르잖아요. 그럴 때 호수공원을 돌거나 뭐 아파트 단지를 돌거나 뭐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으면 많습니다. 시작을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4번째는 네 번째가 가장 강력한 원천이기도 하다. 제가 인스타에 전체 공개로 여러분들한테 날마다 운동을 하러 가는 그런 흔적을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흔적을 날마다 아침마다 기다리고 있는 운동 친구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루틴을 혹은 운동 습관을 만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우선 전체 공개로 기록을 한번 남겨보세요. 흔적을. 그러면은 적어도 제가 가서 좋아요 눌러 드릴 거거든요. 저한테 선포만 하시면 저도 이제 새벽 달님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할 거예요 이렇게 남기신다면 바로 제가 팔로우하고 아침마다 찾아가서 좋아요 누를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어도 강력한 동기부여가 돼요. 제가 노브랜드에 편육을 사러 왔어요. 지난번에 남편이랑 편육이랑 부추 겉절이 같이 이제 안주로 한잔 했더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또 사가려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꼬미가 당황했어. 자, 수고했습니다. 맛있지? 괜찮은 것 같아. 어떻게 생각했구만. 뭐? 네? 손. 손. 주기 싫어? 이쪽. 손. 손. 왼손, 왼손. 응? 기다려. 기다려. 먹어. 기다려. 아니 그렇지. 내가 왜 주인이라고. 기다려. 아이씨 이게 뭐야? 손. 이짝 손. 이짝. 뭐야? 얘는 왼손 못 올려. 오른손만. 오른손잡이야? 이짝 손. 손. 오른손잡이구나. 뭐야 왜 그래? 뺐어. 이씨. 손. 오른손잡이야. 오른발잡이.